코나이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코나이는 아시다시피 대선 관련 테마 중에 하나였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도에 경기 지역화폐 사업의 운영업체로 선정이 된 기업이죠. 따라서 이재명 테마주로도 엮여 있고 또 대선과 관련 정책주로도 일단 포함이 됐었죠. 지역화폐 관련주로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올해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세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역시 또다시 충격을 현재 받고 있는데요. 급등 이후에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한때 한가까지 추락을 했다가 현재 낙폭을 좁혀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22% 정도가 하락하는 등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렇게 하락 변동성이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공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코나의 조정일 대표가 최근에 주가 급등한 사이에 일단 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지분 변동 신고를 보게 되면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11만 5천 주 정도를 매도를 했죠. 일단 지난해 7월부터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시행으로 상장사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나 또 임원의 경우에 전체 발행 주식의 1% 또는 50억 이상의 주식을 매도할 때는 거래일 90일 이전부터 최소 30일 이전까지는 사전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조 대표는 이런 해당 기준에 적용이 되지 않는 45억 정도 규모의 주식만큼을 매도를 했죠. 일단 주당 평균 3만 9천 원 정도에 11만 5천 주 정도를 매도해서 45억 정도 금액을 매도를 했는데 이런 사전 공시 제도를 회피했다라는 점, 이것들이 이제 좀 그 도덕적인 문제에서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회사 오너가 사전 공시 제도를 회피하고 기업 가치관인 테마주 호재에 편성을 했다라는 그런 차익을 챙겼다라는 비판도 일부 나오고도 있죠.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했다.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은 일반적으로는 좀 악재에 해당이 되죠. 왜냐? 회사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최대 주주나 임원이긴데 이들이 지분을 매각을 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악재로 작용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과연 현재쯤에서 이 코나이 이 고점이 완전히 형성이 되고 하락세로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단기적인 충격에 그치고서 또다시 전환을 정비하면서 재상승할 것인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 있다. 대응 전략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사부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깔끔하게 수립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들 다소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죠. 물론 낙폭에 따른 반등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안정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일단 시장의 하락 변동성이 최근에 커짐에 따라서 개인 투자가들, 우리 시청자들도 역시 단기간에 계좌에 어느 정도 좀 손실이 입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그동안 35년 동안 다져진 내공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산전수전, 공중전을 모두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이 계좌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원금 회복 복구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바로 시초가 공략주 방이죠. 잘 아시다시피 이게 김사부가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 방 식구들 아시다시피 3월 달에는 일단 매주 상한가 종목이 하나에서 2개 정도씩 나와줬고, 또 4월 들어서는 상한가 종목이 더욱더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죠. 4월 7일에도 상한가 3개 종목이나 발굴해 드린 데여서 4월 11일이었죠. 보시면 펩트론이라든가 현대임스, 온코크로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듯이 4월 11일에도 역시나 상한가 종목이 3개 나와서 현재 보름 만에 4월 달에는 상한가 종목이 8개나 발생을 했죠. 추천주 중에서.
따라서 지난번에도 손실이 큰 분들은 시초가방 무료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빨리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을 올리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가담을 하셨던 분들, 참여를 하셨던 분들은 이미 모두 계좌가 플러스 상태로 돌아선 상황이죠. 따라서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 시초가방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좌 복구 프로젝트 차원에서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실이 큰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김사부의 시초가방에 입장을 해서 원금을 회복하고 계좌를 플러스로 만들기 바라는데요. 시초가방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100% 무료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 입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입장 방법 소개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일단 코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는데, 이 더보기를 누르면 링크를 제가 2개로 올려놨어요. 첫 번째 링크의 경우에는 주식으로 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 즉 고민되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그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일단 특히 보유 종목이라든가 매수 가격, 비중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과거에 일단 방송을 할 때 종목 진단이라든가 포트폴리오 구성들은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역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또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하면서 고민을 좀 완벽하게 해결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시장이 너무 어렵다. 하지만 위기 뒤에는 찬스가 온다는 말처럼 김사부와 함께 일단 시드머니를 올해 좀 크게 늘려보고 싶다, 종잣돈을 좀 크게 늘려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두 번째 링크, 열정과 야망이 있는 분들, 이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두 가지 중에 편한 대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은 자유지만 정말로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께서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요. 특히나 이 시초가방의 추천주, 적중률, 수익률 아주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높기 때문에 시초가방의 식구분들이나 또 구독자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느냐, 이 종목 선정에 대한 방법들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선정, 오늘은 코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린 이후에 김사부를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는지 이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초가 공략 주방에서 실질적으로 말로만이 아니라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코너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지역화폐 관련 테마주죠. 현재 일단 이제 그 대선이 2달도 남지 않았죠. 그런데 일단 대선 이후도 문제가 되겠죠. 정책에 대한 관련주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누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또 이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펼칠지들이 주목이 되는데, 최근에 보면 AI라든가 탄소 포집이라든가 하는 이런 신정책 테마주도 있습니다만은 지역화폐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또 뭐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구정책주들, 기존의 정책주들이 있죠. 이 지역화폐 관련한 것들은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와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제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앞으로도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수혜를 기다려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되면은 오늘의 일단 장대 음봉은 일단 대주주의 지분 매각, 그러니까 45억 정도의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일시적인 충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고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길이 진행이 되는 하락 추세 초기 국면이 아니라 중간에 변동성이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정책주가 아니고 대선과 관련한 인맥 관련주였다라면 상당히 좀 리스크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앞서도 언급을 했듯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뒷받침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인 진통에 거치고서 또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캔들상으로 볼 때도 현재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었는데 한가까지 추락한 상태에서 대거 매수가 유비됐죠. 보시면 이렇게 매수가 유비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매물을 부추기는 세력들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급락을 부추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한가에서 물량을 또 걷어갔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던 부분들이 하한가까지 추락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가 수반이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이제 그 매물들의 소화가 이루어진 뒤에 거래가 다시 주춤거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현재쯤에서 볼 때는 일단 그동안의 급등에 따라서 차익 실현을 망설이던 그런 물량들이 한번 출회가 됐었고, 놀래서 대주주의 지분 매각 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공포감에 휘말리면서 이제 물량들을 팔아치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악재에 대한 영향력이 하루 내지는 이틀 정도면 진정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앞에서 언급을 했듯이 이게 만약에 인맥 관련주였다라면 특히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양스럽게 정책 관련주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뭐 특히 그 현재 일단 그 힘의 구도를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러면 민주당의 그 이재명 후보 쪽으로 좀 힘이 균형이 약간 정도는 더 쏠려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이런 측면에서의 그 지역 화폐 관련 테마주들의 경우는 명분들은 계속이 되어지지 않게나 보여집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일단 지난번 고점 수준에 대한 부분과 60일선이 맞물리고 있죠. 현재 60일 이동 평균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2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이 31,100원이었죠. 28,000원에서 3만원대를 추구를 해서는 나름대로 1차적인 지지선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죠. 오늘 수급 동향을 체크해 봤을 때도 오히려 외국인들은 매도라고 했습니다. 기타 법인이 그동안 매수했던 물량을 팔아치우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서 큰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제반 이동평균선이 정별 등간격까지 진입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지난번 형성이 됐던 상태에서 가격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28,000에서 3만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가까이 하락을 하는 것이 되겠죠. 28,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이런 정도면 충분한 가격 조정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60일 선을 추구를 해서는 비교적 나름대로 의미 있는 지지선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히려 한 번 더 충격을 받으면 3만원대에서 28,000원대 사이에서는 오히려 저가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재상승 시도할 때는 5만원대에서 한번 걸리겠죠. 하지만 궁극적인 측면에서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이번 고비를 넘기고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6만원에서 7만원대까지 한 번 더 피날레가 진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변동성은 중간에 물량들을 흔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변동성으로 해석을 하고 일단 대응을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일단 조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저가의 매수 포인트를 잡아나가는 그런 소신이 필요해 보이고, 앞으로 한 번 더 이제 도약을 했을 때 매도 타임을 잡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매도 타이밍의 포착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또는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내가 사면 고점이 되고 팔면 바닥이 되더라 라는 하소연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사부가 이런 분들 직접 도와드릴 텐데요.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가 있습니다. 010-4207-1471로 1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김사부가 이런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최적의 타이밍을 잡아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서, 이게 중요합니다. 실시간으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해드립니다. 최적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매수 타점 또다시 잡아야 되겠죠.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추가적으로 하락폭 이제는 크지 않습니다. 지지 라인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매수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면 또 수익들을 챙겨 나갈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김사부에게 1이라고 문자 주시면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시초가 공략 주방 수익률이나 적중률 좋다고 하는데 직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스크롤 되고 드래그 되기 때문에 일체 조작이나 뭐 이런 거 수정 없이 있는 그대로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그냥 살펴보도록 하죠. 실리콘2 유라클 4월 4일날 해드렸는데 실리콘2 8% 이익 챙겼고 유라클 상한가 진입 22% 이익 챙겼죠. 그리고 4월 7일 지수가 5% 폭락하는 날이었는데 꿈비, 유라테크, 평화홀딩스 세 종목 해드렸죠. 그런데 바로 유라테크 상한가 13% 이익 챙겼고 평화홀딩스 25% 이상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꿈비 상한가 진입 13% 이상 이익 챙겼죠. 그리고 다음에 프롬파스트 유라테크 해드렸는데 8일날 프롬파스트 15% 이상 유라테크 20% 이상, 이건 뭐 세종시 테마주죠. 그리고 또 4월 9일 유니온
대화제약, 신라소묘 해드렸는데 시장이 좋지 않았던 때죠. 시장 좋지 않은 때는 이 신라소묘 같은 품절들 역시 수익이 내는데 유니온이 9%, 신라소묘 17%, 대화제약 10% 이걸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11회는 동양철관, 꿈비, 아이스크림 외두를 해드렸죠. 그런데 동양철관 12% 이상 이익 챙겨드렸고 아이스크림 외두 상한가 19% 챙겨드렸죠. 꿈비 9% 수익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11일은 펩트론, 현대힘스, 온코크레스 해드렸는데 아까 보다시피 다 상한가 들어갔죠. 현대힘스 상한가 매도, 그리고 펩트론 14% 이상 상승 중이니까 매도를 하자 했는데 조금 팔리 팔았죠. 결국에 상한가까지 진입을 하면서 최고가 경신했죠. 온코크로스 20% 이상 상승 중인데 상한가까지 매도를 하자 했는데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도 11일에도 역시나 추천주 7일에서 세 종목이 모두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기어몰토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14일 솔트록스, 노바텍, 온코크로스 한 번 더 했죠. 노바텍 10%, 솔트룩스 17%, 그리고 온코크로스 15%약 챙겼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트 종목, 오늘 좀 날짜를 잘못 적었어요. 15일인데 14일로 잘못 나갔는데, 일단 오리엔트 전공 클로버, 넥스트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오리엔트 전공이 12% 이상 챙겼죠. 이게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는 이미 20배나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20에서는 도달했기 때문에 한 번쯤 반등을 보고서 짧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또 넥스틸 8% 이익 챙겨드렸고,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그 클로봇의 경우는 이걸 챙기지를 못했어요. 클로봇이 21,500원 정도 가면 매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21,000원까지 가다 좀 주춤거렸어요. 당일 매도 원칙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금 오후까지도 승부가 안 나면은 뭐 이런 정도에서 대충 적당하게 뭐 최저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수익률 측면에서는 한 5% 되나 4% 5% 정도가 되겠는데 이런 상태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3% 정도밖에 수익이 안 났네요. 현재 기준으로. 아무튼 아직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오전까지 보고서 매도까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손절한 종목이 거의 없잖아요. 하나도 없죠. 거의 없는 것이 아니라 100%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상한가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8개 종목이나 벌써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종목을 선정하느냐고 물어봅니다. 종목 선정.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김수합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상위 1%의 트레이드들이 대부분 사용합니다. 조금씩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도 이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고수의 경지 이룰 수 있습니다. 물론 노력은 당연히 필수겠죠. 이게 안 하면 안 됩니다. 일단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장이 마감이 되면 김사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3시 30분부터 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 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종목을 1% 정도는 압축을 시키는 과정 이걸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그날 나온 공시나 뉴스 종목별로 다 체크합니다. 이거 기본이 되겠죠. 그리고 이슈나 모멘텀들이 있는지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 주요 이슈 모멘텀 다 체크합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뭐 필요사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 방문한다. 이 관련돼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익들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런 것들 다 체크를 합니다. 이슈나 모멘텀 그리고 테마주별로 흐름들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주도가 될 수 있는 다음날에 주도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골라내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1월과 2월 달에 주식하기 상당히 편했어요. 이건 주도 세타가 있었잖아요. 확실하게 로봇 그리고 또 뭐였죠? 양자컴이 있었죠. 그리고 유리기판이 있었죠. 이런 상총사만 잘 보더라도 타점만 잡으면 수익들을 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가 쉽다는 말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때는 주식이 너무 쉬웠어요. 근데 3월 들어서 순환매가 엄청 빨리 진행이 됐죠. 이것 때문에 일단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이때는 1월, 1, 2월 달에 이거 조금 느슨하게도 됐는데 이렇게 시장이 어지러울 때는 집중을 해야 됐죠. 기본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도 2시간 이상 투자를 해야 됐고 개인들이 그는 서너 시간은 기본이고 5시간 이상씩도 걸리는 경우들이 많죠. 아무튼 이런 노력을 해서 주도에 대한 흐름을 포착을 해내는데 요즘 같은 경우 4월 들어서는 다시 좀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대선주들이 중심에 또 진입을 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유행인데 현재 유행은 대선주가 일단 중심에 있다. 그래서 4월 달까지는 뭐라고? 대선주들이 기대 수익이 높다. 뭐에 비해서? 리스크에 비해서. 근데 반면에 5월로 들어서면 리스크가 더욱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5월 달에는 대선주도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시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일단 마찬가지로 이 대선 정책 과정 종목들 4월 달이기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고 나서 코너이기도 다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도 흐름을 파악을 해내고 그리고 김사부의 35년 증권업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져진 인맥을 바탕으로 정보도 입수하고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냅니다. 매수 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대 수익은 아주 높은 반면에 리스크는 낮을 수 있는 시점이 되겠죠. 이런 시점에서 잡아내서 삼박자가 갖춰진 종목들, 또 김사부는 3위 일체 종목이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30개 정도로 골라냅니다. 그러니까 한 1%로 압축을 하는 거죠. 좀 많을 때는 4, 50개 정도 되고 적을 때는 한 25개 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압축을 해서 관심 종목에 등록을 시켜놓고 일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이제 동시효과에서 결정이 됩니다. 동시효과가 왜 결정이 되냐면 동시효과에서 결정이 되는데 여기서 그날 상승할 종목들은 시그널이 보여집니다. 시그널, 징후가 보여진다. 조짐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나타나느냐. 예상 체결 가격 그리고 예상 체결 거래량에서 이런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력이 없는 종목들은 안 합니다. 세력들이 들어있는 종목들을 합니다. 근데 세력들이 중요시하는 게 뭔지 아세요? 시초가 관리, 종가 관리입니다. 근데 그날 특히 올릴 수 있는 종목들은 시초가의 흐름들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압축을 하는 거죠. 공략을 하는 거죠. 개인들은 이걸 잘 봐도 몰라요. 동시효과를 봐도. 그것이 잘 모르는데, 동시효과. 근데 과거에 작전했던 이 세력들, 선수들, 그리고 또 진짜 많이 트레이닝이 된 1% 상위 1%의 트레이더들, 얘들은 귀신같이 조짐을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전일 1% 정도로 압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로 또다시 압축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라든가 적중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 방식을 매일 연습을 하면 1년 정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면 기본적으로 한 3, 4년 정도 가면 개안을 한다.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개안이 뭐냐면 눈이 번쩍 떠진다듯이 새로운 경험을 완전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을 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가는 확률이 많고 저거 아니다 싶으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느끼는 감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이런 준비를 해서 종목들을 골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상당히 가겠는데 라고 느낌을 딱 가지면 그게 느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화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개안인 것이죠. 이 부분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죠. 버핏도 가장 비싼 점심은 공짜 점심이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노력 없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하는데 엄청난 노력 필요합니다. 제가 방법 알려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힘든 만큼 결실도 아주 큽니다. 시장에서 성공을 하고 정말 승리자의 대열에 당당히 합류합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이 65에서 70%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10개 하면 10번 하면 7번이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나면 10% 정도 이상씩 막 나죠. 손실이 나면 한 3% 정도에서 손실이 나요. 그러니까 역시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방법들 꾸준하게 노력을 하시면 정말로 여러분들도 고수의 경지를 해서 지금은 작지만 앞으로 5년, 10년 뒤에는 큰 자금을 만들어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제가 김사부 주변 지인들 이게 보고서 이걸 보고서 판단한 건데 과거에 이제 김사부가 2010년 이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때 가르쳐드렸던 분들 중에 극히 일부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분도 있고 빌딩들을 구입을 해서 정말 큰 부자가 된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꿈을 실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당장 지금 이 방법을 가르쳐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와 함께 트레이닝만 하면 어려우니까 김사부가 이 시초가방에서 종목을 드리잖아요. 오늘은 좀 날짜를 잘못 적었습니다만 15일인데 이렇게 종목을 드리는데 왜 이 종목을 줬을까?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것들을 딱 나름대로 검색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김사부가 좀 다른데 자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김사부는 이런 종목을 왜 추천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자꾸 복기를 하다 보면 실력들이 훨씬 더 빠르게 향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서 올해 수익들을 좀 크게 올려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내일도 정말 수익 날 주식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들 김사부에 현재 100% 무료 시초가 공략주라고 되어 있죠. 이 텔레그램에 입장을 해 두시면 되겠는데요. 입장 방법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영상 아래 더보기 터치해서 링크 두 개 중에 자신이 원하는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하겠고, 일단 연말 정도에는 계좌들은 모두가 좀 크게 불려서 여기서 일단 모두가 행복한 얼굴로 한번 뵙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